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회복지 실천론 기출문제 최종 분석 특강입니다. 예, 여러분들하고요, 지난 1회부터 10회까지 기출된 문제를 가지고요,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 출제 경향도 보고요, 또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그다음에 기본서의 내용들이 문제로 옷을 입는다면 어떤 식으로 입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유념하면서 문제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통해서는 새롭게 아시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학습한 기본서 학습의 내용이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 전체 챕터는 14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14강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5강으로 나눠서 총 5회에 걸쳐서 최종 분석 특강을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우선 첫 회 1회에서는요, 1장, 2장, 3장.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윤리, 가치, 개념과 정의, 가치와 윤리, 역사적 발달 과정 해서 요 세 가지 챕터들을 묶어서 볼게요. 문제수는 한 31에서 35문제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교재 보시면 앞부분에 오답률 상위 문제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오답률 문제가 뒤에 그 각각의 챕터별 문제에 같이 또 중복 언급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챕터별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21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정의인데요. 해마다 한 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잘 틀리는 문제 먼저 나왔네요. 윌렌스키와 르보의 자녀적 복지제도 개념과 관련된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그랬는데요. 예, 여러분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죠. 예, 윌렌스키와 르보라는 학자는 이것을 자녀적, 제도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 자녀적이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은 소극적, 미시적 사회복지고 제도적이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거시적이고 또 보편적 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적, 선별적, 미시적, 소극적, 협의적 이렇게 일치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보편적, 포괄적, 아니면 거시적, 적극적 이런 식으로 일치시키셔도 되는 개념입니다. 윌렌스키와 르보가 그 개념을 자녀와 제도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자, 여기서 윌렌스키와 르보가 말하는 자녀라는 의미는요, 복지 욕구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기능해야 되는 건 가족과 시장 기능이고 국가는 그 다음에 기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시장 체계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국가는 보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극적이고 선별적이고 이런 용어를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적 복지에서는요, 모두 다 국민 모두라는 어떤 보편적 포괄적 개념보다는요, 정말 말 그대로 줄 사람만 주자 그러기 위해서 엄격한 스크린, 적격 여부 사정이 되게 엄격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 엄격한 적격 여부 사정을 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그만큼 받게 되더라도 어때요? 시혜적 성격이 있고 낙인, 수치감, 낙인을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적 복지는 자산조사가 필수적으로 되고, 그럼으로써 소득 얼마 이하, 이런 기준들이 제시되죠. 자, 보겠습니다. 자녀적 복지, 1번 고용복지, 예, 그 다음에 2번에 건강보험, 3번에 육아휴직제, 4번에 보육료 지원, 5번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고용보험, 건강, 육아휴직제, 장기 요양보험은 그것에 해당하는 욕구가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예, 그 욕구에 해당하는 개인이라면 특별히 어때요? 스크린, 선별 과정 없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혜적 성격보다는 권리 성격이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인도 훨씬 적죠. 예. 자, 그러나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월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은 소득에 따라 지원이 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낙인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적격 여부를 따지고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시혜적인 성격이 있고 또 엄격한 스크린이 있고 소득조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자녀적 복지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생계bil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 121쪽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번 개인, 지역, 환경 내에 존재하는 자원을 발견, 활용하는 것. 맞죠? 사회복지 실천에서는요. 개인만 환경만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을 같이 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요? 개인, 지역, 환경 내에 존재하는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 중요하고 나번에 서비스, 자원, 기회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 이거 중요하죠. 자원이 있어도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누락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답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 맞죠? 가나다 모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PIU, 개인, 환경 속의 개인이란 시각을 가지고 개인을 도울 수도 있고 환경을 도울 수도 있고 양자가 서로 잘 연결되기도 하죠. 라번, 사회복지사의 신념과 선의를 실현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목적에 있어서 개인의 선의를 실천하는 것 아니죠. 그것은 개인의 실현이지 개인의 선의이지 전문직의 실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만 찾으면 가나다 1번입니다. 자, 이제부터 1장에 해당하는 본격적인 문제 1번 보겠습니다. 10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념, 우리 사회복지 실천 이념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죠. 뭐 박애주의, 인도주의, 뭐 적자 생존을 대표로 하는 진화론 등등이요. 자, 1번 사회진화론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천은 인보관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건 인보관이 아니라 COS, 자선조직회죠.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키워드가 뭡니까? 약육강식 적자 생존입니다. 우등한 것은 살아남고 열등한 것은 죽는 게 당연하다,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COS는 어떤 생각을 갖고 했냐면요, 초창기 사회복지의 초창기 모습은요, 부자들은 적합계층으로 봤고요. 가난한 사람은 돕기는 도왔지만 부적합계층으로 봤어요. 그 얘기는 가난을 지극히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렸다는 거죠. 개인이 무지해서, 게으르고 나태해서라고 봤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바로 돕기는 돕지만 그만큼 스티그마, 낙인을 주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을 만한 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다소 심판적 태도도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우월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사회 진화론에 근거했던 거죠. 예, 그래서 진화론에 근거했던 것은 인보관 활동이 아니고 COS이기 때문에 틀렸고, 문제는 틀린 걸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1번이 답인 거죠. 나머지 맞는 내용들 보겠습니다. 다양한 경향은 다양한 계층과 문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았죠? 점차 20세기 후반부터는 되게 많이 다양화 경향이 됐고요. 욕구도 다양해지고 사회 문제도 다양해지고 접근 방법도 점차 더 다양화 경향을 겪고 있습니다. 우회 방문자들은 취약계층에게 인도주의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예, COS의 우회 방문자들, 프렌들리 비지터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인도주의와 박애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동시에 진화론의 영향도 받고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베푼 인도적, 박애적 온정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섭적 온정주의라 그래요. 간섭적이라는 것은 우월감을 갖고 가서 도왔다는 거죠. 자, 4번. 시민의식의 확산으로 주는 자 중심에서 시민의식의 확산으로 주는 자 중심에서 받는 자 중심으로 전환됐다. 이게 바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렇게 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 중심을 다른 말로 클라이언트 중심이라고도 말하고 소비자 주권, 이런 용어들도 새롭게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자, 5번. 개인주의 사상은 엄격한 자격 요건 하에서 최소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향을 낳기도 하였다 그랬는데요. 개인주의 사상이 자격 요건에 대한 엄격성, 그러니까 만약에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엄격성을 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것도 맞고요. 개인주의는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는 개별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사화 기출 문제로 1-1 문제 볼게요. 이념에 대한 유사한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중 사회 통제와 관련 깊은 것은, 예, 여러분 정답은 4번 진화론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진화론은요, 어때요? 바로 통제와 관련이 깊다라는 것은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어때요?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적합, 부적합 계층, 그 다음에 부적합 계층에 대해서는 어때요? 다소 도움을 주되 통제하는 성격을 갖고 준 거죠. 그래서 실천 이념 중 통제와 관련이 깊은 것은 바로 진화론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사회복지 실천의 예술적 속성과 과학적 속성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술적 속성과 과학적 속성 우리 실천론에서 기술론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지요. 그래서 예술적 속성은 사회복지사의 어떤 개인 특성, 예술적 직관력, 뭐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라면 과학적 실천은 그거보다는 효과적인 사회복지 개입을 위해서 좀 더 과학적인 조사, 뭐 평가, 뭐 이런 것들 중요시하죠. 객관성 강조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A는 예술적 속성, B는 과학적 속성으로 잘못된 거 보래요. 자, 1번 보시면 창의적 사고 A, 예술적 속성 맞죠? 경험과 사실의 수집, 과학적 속성 맞았고요. 2번 A, 적합한 가치, 예, 이런 부분들은 예술적 속성, 실험적 조사, 과학적 속성이죠. 맞았고요. 3번 직관의 능력, 예, 예술적 속성 맞았고요. 이론의 설명, 과학적 속성 맞았네요. 자, 4번 건전한 판단력. 예, 여기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판단력 하면 주로 자꾸 과학성으로 생각하시는데요. 판단력은 예술적 속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했고요. B, 객관적 관찰, 과학적 속성 잘했죠. 자, 5번 기술훈련은 예술적 속성이 아니라 과학적 속성이지요. 사회적 관심도 과학적 속성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짝지어진 것은 5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술적 속성과 과학적 속성의 관계가 어때야 되느냐는 겁니다. 두 가지는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계적, 과학적 속성만 강조하면 우리의 실천은 되게 따뜻함이 없는 기계적 실천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예술적 속성만 하게 되면은요, 예, 좀 비효과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상호 보완적이다. 시험 문제가 만약에 두 가지의 관계로 가장 바르게 설명된 것은 한다면 조화와 보완의 관계로도 찾을 수 있는 공부까지 하겠습니다. 자, 3번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크게 생각할 수 있지요? 미시적으로는 부적응하는 개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는 불평등한 것이 좀 더 평등한 사회 정의. 예,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실천의 대표적인 목적은 사회 정의와 그 다음에 적응화를 돕는 사회적 기능화를 돕는 것. 이런 얘기들 우리 공부했었어요. 자, 옳지 않은 것. 1번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 향상 적응. 을 돕는 거죠. 잘했고요. 2번 개인과 환경 간의 불균형 발생 시 문제를 감소하도록 돕는 거 중요하죠. 개인과 환경은 긴밀한 관계가 있고요. 3번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개발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것들은 조금 거시적 개입이 필요한 그 불공평의 문제들이 있을 땐 정책적 개입도 필요하고요. 4번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전적인 책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닙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건 사회복지사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요 사회복지 실천에서는요 초점 있는 개입을 하고 시간 제한적 개입을 하고요. 개입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자원은 한정됐기 때문에요. 한 사람한테 올인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개입은 어때요? 시간 제한적인 개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결을 정하지 않고 했더라도 어때요? 종결의 시점들을 찾아내도록 배웠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5번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증진시킨다. 중요하죠. 우리가 PI 개인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지금품 문제하고 좀 유사한 기출문제로 3-1 8회 때 문제네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가 아닌 것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예, 중요하죠.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또 3번 정책 개발과 개선. 그래서 2번은 부적응, 3번은 뭐 사회정의, 소외 집단의 역량 강화 이런 것도 우리 목표에 들어가죠. 역량 강화하면 부적응에서 적응으로도 갈 수 있고요. 삶의 질 향상은 아주 기본적인 목표의 전제이지요. 5번 특정 종교의 이해 옹호, 예, 이것은 실천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 말은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것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어떤 특정한 것을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고 우리의 전문직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3-2 또 실천의 목표와 관련된 문제네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가 아닌 것.
1번 정책 개발과 개선, 그렇죠. 실천하면서 필요한 보다 거시적 변화에. 2번 클라이언트에게 정보 제공했다. 예, 이것도 부적응하는 개인을 돕는 데 있어서 정보 제공도 할 수 있고요.